프리랜서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홍광수라고 합니다. 네.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이게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이 관심을 받고 있고 열기가 뜨거운지 조금 느끼는 계기가 됐고요. 저 자신도. 네. 일단 오늘 이 기조연설 자리에서는 엔비디아가 어떤 식으로 디지털 트윈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전 산업에 걸쳐서 사실 곽광을 받고 있죠, 메타버스가. 네, 그래서 각각 한 축을 가지고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가 바라보고 있는 이 메타버스는 사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밑담부터 뜯어보면은 실제 3D를 설계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이런 세계를 가상의 세계로 이게 똑같이 재현하는 것,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이런 산업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네, 조금 더 이렇게 그 플랫폼을 통해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은 목적이 있죠. 네, 실제 세계에서 뭔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뭔가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죠. 네, 건물을 부실 수는 없잖아요. 뭐 화재가 난다는 걸 재현시킬 수도 없고요. 그런 의도로 이제 가상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 가상 세계에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하려 그러면은 실제 세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또 연동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가상 세계에 있는 그런 렌더링, 그래픽 기술들을 또 실제 세계와 같이 똑같이 재현하는 필요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과 잘 접목이 돼가지고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완성시키고 그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실현시키고자 하냐 하면 여기 키워드가 있죠. 네, 이 옴니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옴니버스라는 플랫폼. 그러니까 목표는 그거예요. 디지털 트윈, 디지털 팩토리를 디지털 트윈화 시키는 겁니다. 여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실제 팩토리 3D 모델링하고 실제 공장을 만드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도 또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로봇 시뮬레이션, 로봇에 관련된 그런 CAD 설계라든가 이런 디자인도 또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팩토리 플래닝하는 어떤 그 기술도 또 필요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뭐 AI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술도 다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만약에 이렇게 제작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툴들이 또 쓰여지게 될 거예요. 많은 팀들이 또 여기 협업을 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고민을 한 거죠. 네. 이렇게 많은 툴들을 사용한다는 거는 실제 디자이너들이 작업을 할 때 각각의 툴에서 어떤 작업의 결과를 익스포트하고 어떤 그 작업을 다시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은 가져다가 다시 임포트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바틀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어떤 식으로 이걸 조금 해결하려고 했냐면은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게끔 만든 그런 작업들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기가 다른 툴들이 있죠. 네. 그래서 각기 다른 디자인 툴들이 하나로 협업해가지고 실시간 가상 공간에서 보여지게끔 하는 플랫폼이 결론적으로 옴니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콘텐츠 만들었죠. 네, 만들고 그러면은 실제 시뮬레이션하고 뭔가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또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면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해요. 네. 일단은 디자이너들이 3D 모델링 만든 거를 실시간으로 뭔가 그래픽 렌더링을 통해서 잘 보여줄 필요도 있죠. 네. 거기 안에 GPU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렌더링 기술이 있어서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 그러니까 뭐 빛이 반사되거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녹아져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AI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 뭐 AI 학습이라든가 계산 영역에서 GPU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기술들을 점점 발전시켜 왔거든요. 또 이런 디지털 트윈 안에 이런 AI 기술들을 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개발한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디자인 툴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그런 텍스처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뭔가 한 대로 뭉칠 필요가 있어요. 그것들을 위한 기술이 MDL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네, Material Definition Language라는 기술. 즉 어떤 텍스처가 공통되게 보여지게끔 엔비디아는 그걸 처리하게끔 하는 기술들을 만들었고요. 이게 실제 세계로 또 가상 세계에서 보여주려고 하면 물리 법칙을 그대로 실현시켜야 돼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또 이런 그렇게 렌더링 기술들, 물리 법칙 기술들에 대한 그런 엔진도 자체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옴니버스 안에서 모든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 그리고 개발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자. 이 컨셉이 바로 옴니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주요 기술들이 있죠. 이게 옴니버스를 가능케 한 엔비디아 기술들에 대해서 큰 네 꼭지로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 RTX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 레이 트레이싱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3D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들께서는 실제 렌더링 작업들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난 렌더링 작업들을 오프라인으로 돌리고 그 다음날 또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RTX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렌더링 해주는 기술이거든요. 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 협업을 가능하게 만든 게 하나의 꼭지고요. 그리고 이제 GPU의 이런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산량이 많이 필요해요. 시뮬레이션. 네. 그러니까 물리 법칙을 계산한다는 거는 단순히 그냥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연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AI 기술도 넣으려고 하면은 또 복잡한 그런 컴퓨팅 파워가 또 필요하거든요. 이게 GPU가 그런 걸 처리를 잘하죠. 네. 병렬 처리를 함으로써 빠르게 계산하고 학습하고 또 어떤 예측 결과를 내고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런 선도하는 이런 그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개발 플랫폼에 앞장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디자인 툴을 또 협업을 하려 그러면은 어떤 일정한 포맷이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USD라는 포맷을 저희는 사용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만든 포맷은 아니고 픽사에서 만든 포맷인데, 그 포맷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런 인터페이스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AI 산업 많이 뜨고 있죠. 저희가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바탕이 되는 미드레이어 플랫폼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프레임워크까지 많이 개발했거든요. 그것들도 이렇게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을 위한 이런 옴니버스 플랫폼 안에 넣을 수 있게끔 저희가 또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프로젝트잖아요. 디지털 트윈하는 거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팀들이 또 협업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근데 요즘 또 코로나 시대고 이러니까 한데 뭉쳐가지고 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런 상황들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각기 다른 회사, 각기 다른 뭐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서로 로케이션도 다를 수 있고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디자인 툴들이 굉장히 많아요. CAD 프로그램만 해도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죠. 서로 다른 툴들을 가지고 디자이너가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또 이제 디지털 트윈화 시키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또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호환이 잘 안 되는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복잡해요. 디지털 트윈은. 여러 가지 기술도 필요하고, 단순히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세계를 가상 세계를 실제 세계처럼 또 이제 모방을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한 기술들, 시뮬레이션 기술들, AI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결하게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노력한 플랫폼이 옴니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데모 영상을 가져왔는데 실제 어떻게 옴니버스 플랫폼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왼쪽은 실제 옴니버스 플랫폼이고요. 오른쪽은 그 툴이에요. 디자인 툴. 디자인 툴에서 실제로 여기서 오토데스크 레빗 툴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이게 반영이 되죠. 네, 반영이 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뭔가 좀 여기는 설계에 치중했으니까 뭐 텍스트 정보라든가 뭐 빛 정보 이런 게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정보들을 빠르게 디자이너는 캐치해가지고 또 개선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리노 프로그램이고요. 거기서 샹들리에를 이제 디자인한 겁니다. 샹들리에를. 근데 여기서는 막 색깔 바꾸고 하는데 실제 디자이너들은 사실 이거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기 힘들어요. 네. 근데 옴니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색깔도 변하고 빛 조명도 바뀌고 이런 걸 통해서 디자이너들은 또 개선점을 또 빠르게 찾을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게 이제 옴니버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는 그냥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수정을 했잖아요. 네.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수정한 결과가 실시간으로 네, 반영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각기 다른 네, 옴니버스 플랫폼 안면서도 또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정을 한 결과들이 또 여기 안에 이제 결과가 다 같이 보여지게 된다. 그럼 여기에 장점이 있는 거죠. 네, 말씀드렸던 뭔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 콘텐츠 제작에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디자인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디자인 툴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런 디자인 툴들을 가지고 빠르게 협업할 수 있고 구축할 수 있고 그런 개발 플랫폼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네, 데모예요. 네. 그래서 왼쪽 위로 보이는 거는 언리얼 엔진. 네, 실제 뭐 게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네, 그런 엔진이죠.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이제 에디팅하는 그런 영상이고, 두 번째는 서브스텐스, 실제 텍스처를 이제 조작을 하는 네, 그런 디자인 툴이죠. 마지막은 마야고요. 이 세 가지 툴을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옴니버스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그 데모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각기 다른 디자이너들이 막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막 뭐 변경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일랜드 식탁을 만들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이렇게 식탁을 만들고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벽면에 텍스트 정보를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결과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프로젝트를. 네. 근데 서로 다른 프로젝트가 이렇게 융합돼 가지고 빠르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이제 옴니버스가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이시면 여러 가지 또 이제 디자인 툴 못지않게 이렇게 렌더링하거나 뭔가 변경하거나 색상을 바꾸거나 그리고 빛 조명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기술들을 또 옴니버스 안에 넣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은 콜래보레이션 툴이다. 네, 여러 팀들이 빠르게 콜래보레이션해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본사 건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본사 건물이고 그러니까 작년에 새로 지은 본사 건물이거든요. 실제 설계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픽 모델링해서 그린 거고. 그럼 여기서 어떤 정보를 주냐? 실제 온도, 네, 그 온도 정보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데이터 연동까지도 가능케 한다. 네, 그래서 실제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실시간으로 뭐 카프카를 연동해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다든가 이런 식의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가능성을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제가 데모 영상을 준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런 옴니버스 플랫폼 안에 어떤 기술들이 있고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그런 컴포넌트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굉장히 많은 디자인 툴들이 있죠. 네, 그 툴을 이제 USD라는 포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연동이 가능하게 한 게 이제 옴니버스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 안에 이제 중요한 뭐 뉴클리어스 일종의 핵 중요한 서버 역할을 하는 거죠. 코어 서버 이게 있거든요. 네, 이게 하는 역할이 이렇게 디자인 툴들의 데이터가 3D 데이터가 막 오고 갈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동기화시키고 네, 관리하는 용도의 뉴클리어스 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옴니버스의 코어, 핵심 컴포넌트.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생성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콘텐츠 어셋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또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은 또 요즘에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화 시켜서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쿠버네티스라든가 이런 거를 연동시켜서 컨테이너를 띄워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옴니버스 안에 들어있어서 실제로 개발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디자이너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고, 개발자 AI 기술이라든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접목할 수 있는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여기 안에 또 옴니버스 안에 여러 가지 이런 또 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 툴 못지않은 툴이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실제 옴니버스로 이렇게 텍스트 정보를 바꾸고 이게 물리 엔진 적용시켜 가지고 또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는 옴니버스 크리에이트라는 것도 있고, 이게 또 뭐 개발하는 사람만 보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리더가 뭐 검토할 수도 있고, 실제 이제 뭐 그 커스터머가 있어서 커스터머가 또 검토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옴니버스 뷰라고 하는 컴포넌트도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냐? 결과들을 워크스테이션을 볼 수 있고요. 네, 웹 기반으로도 볼 수 있고, 네, 실제로 뭐 그 VR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엑셀 기반의 뭐 디바이스를 통해서 네, 볼 수도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장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좀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이죠. 네, 시간과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과 비용. 네. 그래서 이 비용은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가 있죠. 네. 빨리 만듦으로써 네, 돈을 더 빠르게 벌 수 있고, 또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리소스를 덜 쓰니까 또 코스트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를 조금 더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디자이너들마다 하나의 GPU, 네, 렌더링하는 큰 GPU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 서버 안에서 이렇게 GPU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러 디자이너들이 한꺼번에 뭐 디자인을 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간대에 또 디자인을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의 그 모아져 있는 그런 GPU들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의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디자이너 입장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실시간으로 렌더링 정보를 보고 개선시킬 점을 충분히 찾고 빠르게 파이프라인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렇게 렌더링하고 그 결과를 보고 뭔가 이게 수정을 하고 이런 턴어라운드 타임이 굉장히 길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프로덕타이제이션 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이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빠르게 네, 개발함으로써 빠른 시장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목표로 저희는 이제 옴니버스를 탄생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옴니버스 안에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크게 5가지 기술이 있어요. 뉴클리어스, 그리고 커넥트, 그리고 킷, 그리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RTX 렌더러. 이 뉴클리어스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디자인 툴들이 협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들이 오고 갈 거예요. 네. 오고 가면은 실제로 이거를 실시간으로 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그 네트워크 트래픽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렇게 다 전송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값, 변경된 값만 전송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실시간 협업을 가능케 해요. 네. 실제 디자이너가 막 조작을 하는 게 뭔가 뭐 컴퓨터 가는 것처럼 막 여러 개를 동시에 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작업의 변경, 어떤 작업 변경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 변경점만 이제 수정을 하게 되고 전송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실시간 협업이 가능케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워크스페이스 관리, 이게 에셋들이나 이런 것들도 관리하는 게 이게 뉴클리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USD라는 포맷을 저희는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어요. 네, 실제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이제 픽사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네, 픽사에서 개발한 거고, 근데 지금은 저희랑 협업을 해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해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뭐 디자인 툴에서 이게 뭐 변환을 시켰어요. USD 포맷으로. 네, 그럼 그게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것들을 이제 하이라키컬 구조로 하나의 또 USD를 만들어 가지고 또 프로젝트화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 포맷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USD가 또 이게 여러 개의 레이어로 나누고 또 그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또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로 또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MDL을 저희가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기 다른 회사에서 디자인 툴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바닥을 표현한다고 하면은 디자인 툴들마다 표현되는 방식이 달라요. 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쨌거나 공통되게 보여야 되잖아요. 네, 공통되게 보이게 저희가 어떤 표준을 만든 거예요. 스탠다드 표준을. 네, 텍스처 정보에 대한, 매터리얼 정보에 대한 이런 표준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MDL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로 혼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뭐 디자이너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표현됐다. 근데 표현되는 게 서로 다르면은 서로 혼동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통된 매트리얼 정보와 텍스처 정보를 보여주는 것, 네, 이걸 위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근데 또 이렇게 모든 게 딱 해가지고 USB 폼에서 딱 변환돼가지고 모든 게 완벽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디자인 툴들마다 이런 추가적인 메타데이터라든가 3D 콘텐츠 포맷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포맷도 이제 어쨌거나 저희는 수용해서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3D 콘텐츠 포맷들을 또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는 포맷뿐만 아니라 이게 점점점 늘려가고 있어요. 네, 일단 시장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툴들을 저희가 이제 회사와 컨택을 해서 실제로 콜래보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좀 더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이 모아지고 이제 저희 엔비디아 플랫폼, 옴니버스 플랫폼 안에서는 이렇게 매터리얼 정보를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러면 또 이것들이 또 디자인 툴로 이제 상호 호환되는 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게 그 회사마다 컨택을 해가지고 개선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상호 호환되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저 엔비디아가 그런 걸 조금 해결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디자이너 관점에서 봤어요. 디자이너들이 이제 어떻게 빠르게 협업을 하고 이런 관점에서 봤는데 결국에는 실제 세계와 비슷하게 거의 유사하게 이게 표현하는 게 목표잖아요. 디지털 트윈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들, 그리고 뭐 AI 기술들도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개발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 가지 풍부한 자원들이 있으면 좋아요. 특히 뭐 어떤 뭐 패키지라든가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쉽게 사용하면 훨씬 좋은 거죠. 네. 근데 그런 준비가 이제 엔비디아가 잘 돼 있어요.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실제로 이제 GPU 리소스를 사용해 가지고 AI를 빠르게 학습시키고 뭐 이런 거에 대한 특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매년마다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어떤 기술들, AI 기술을 매년마다 새롭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술들을 실제로 SDK를 막 저희가 오픈소스로 내놓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가져다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개발자 입장과 디자이너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서로 또 이게 그 맞물리는 지점이 필요해요. 데이터를 서로 전송한다든가, 그리고 디자이너가 만든 어떤 그런 콘텐츠를 또 AI 기술을 접목하려면 또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거든요.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 옴니버스 안에 또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쉽게 UI로 또 처리하고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고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그런 가교 역할도 옴니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여기 보이시는 아마존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BMW 글루, 네, 매니팩처링 부문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팩토리 쪽에 많은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요. 하나의 또 예를 이제 데모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그 더블 네거티브라고 하는 영국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저희랑 콜라보레이션한 결과거든요. 실제 마야, 네, 마야 툴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곰을 이렇게 그린 거죠. 네. 근데 옴니버스 안에서는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텍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리얼하게 이제 보여주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맨 오른쪽에는 여러 가지 이펙트를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라이트 소스를 바꾼다든가,
네. 뭐 여러 가지 뭐 애니메이션을 넣는다든가 실제 어떤 액션을 넣는 거죠. 추가적인 액션. 네. 액션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야에서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없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써 디자이너에게 훨씬 더 빠르게 개선점을 찾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더블 네거티브에서 많이 그런 걸 느꼈고 저희와 협력을 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로봇이 막 춤을 추는 거야, 로봇이. 네. 실제 마야 그 툴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네. 근데 훨씬 더 사실적으로 보이죠. 실제 빛도 이렇게 소스도 달리해 가지고 훨씬 더 사실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거를 옴니버스에서 이렇게 가능케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회사 저희 많이 협력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 목적은 빠르게 자동차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자동차 생산 라인을 구축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어요. 이런 가상세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옴니버스 플랫폼을 가져다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굉장히 디자인 툴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와 협업을 하고 있다.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뭐 개발자로서 저희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포인트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XR 산업에서도 이제 저희가 많은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데 어떤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냐면은 실제 이런 VR, AR 데이터들을 단점들이 아무래도 이제 유선, 그러니까 선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무선 상황에서 이렇게 XR 데이터를 서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게 클라우드 XR이라는 기술입니다. 네. 실제 무선, 이제 와이파이나 5G 환경에서 이렇게 VR과 AR 데이터를 전송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사실감 있게 보여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은 초록색 부분이 GPU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GPU 안에 딱 보게 되면은 GPU는 뭐 계산하거나 렌더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여기 안에 이렇게 인코딩하거나 디코딩하는 그런 칩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비디오 데이터를 뭔가 압축하거나 디코딩하거나 이런 기술 들어갔거든요. 실제 AR, VR 데이터는 굉장히 크죠. 네. 실제 우리가 뭐 그 TV에서 보는 해상도보다 훨씬 더 큰 데이터가 해상도가 있어야지 더욱 사실감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코덱, 실시간 코덱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들을 여기 안에 넣고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하면은 또 QoS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들. 저희가 이런 기술이 가능하게 한 게 꼭 이걸만을 위한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지포스 나우라고 하는 또 이런 서비스도 런칭을 하고 있어요. 실제 게임을 워크스테이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리모트로 하는 거죠. 그 게임은 저기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로 사실 이 모바일에서는 이 게임 굉장히 좋은 그래픽 게임을 돌릴 수가 없는 환경이죠. 단지 프레임만 받아가지고 사실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위하려면은 게임도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굉장히 민감해요. 뭐 총싸움하면은 굉장히 이제 프레임이 높게 나와야 되는데 FPS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기술에 또 접목을 시킨 거죠.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가능케 한다. 네, 그래서 이 HMD를 이제 사용하는데 이게 무선인 거죠. 네, 좀 자유롭잖아요. 무선 상황은.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기술도 저희가 이제 많이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2019년도 MWC에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실제로 5G 환경에서 실제 AR 데이터를 스트리머로 전송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거를 시연했거든요. 이제 2019년이에요. 네, 2019년. 지금은 훨씬 더 이제 고도화 시켰고, 그리고 VR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그 데이터들, 3D 콘텐츠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트리밍해서 전송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해상도도 높은 데이터에서도 실시간으로 네, 전송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메타버스를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저희는 이미 뭔가 하고 있었어요. 메타버스를 시작하자. 그러면 이 기술 개발을 하자. 이게 아니라 이미 AI 기술들 그리고 HPC 시뮬레이션 기술들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왔고 그것들을 이제 이런 그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에서 접목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서버 단, 인프라스트럭처 단에서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 단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SDK도 준비가 되어 있죠. 이런 기술들이 맞물려 가지고 어느 한 도메인에 속한된 게 아니라 이렇게 메타버스, HPC, AI 영역 모두 국한되게 저희는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게끔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는데요. 아마 이제 엔비디아와 이런 메타버스, 디지털 세상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